불행 중 다행으로 배현진 의원에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었길 바랍니다. 하지만 봉합은 잘 됐지만 이 무엇보다 이 공포감 그리고 그 공포감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복잡함들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배현진 의원 상태에 대해서도 더 상세히 취재하는 내용 전해드리겠고요. 일단은 진수희 의원님, 네.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후배 국회의원이 이런 피습을 당했는데 상당히 배 의원 입장에서는 상처가 회복되고 나와서라도 사람들을 보기가 상당히 일단은 좀 공포스러울 것 같다는 걱정도 좀 들고요. 일단 무엇보다 이 범인이 피의자가 도대체 배현진 의원이 개인 일정으로 거기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사전에 2시간이나 전에 와서 범행 장소를 배회하고 서성였던 걸까요? 그게 가장 좀 뭐랄까 오싹하고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사건을 보고 3번 놀랬고요. 예. 2가지 정도 의문점이 남게 되더라고요. 우선 배현진 의원이 이제 피습당했다는 사실에 놀랬고요. 그 범행 당사자가 15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에 2번 놀랐고, 그 다음에 그 3번째 놀란 거는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계속 쓰러져 있는데도 네. 가격을 하잖아요. 그것도 돌로. 그걸 보고 그 잔인함에 하여튼 3번 놀랐는데, 그러면서 2가지 정도 의아했어요. 저 정도 어린 나이에 그 중학생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아닌데 배현진 의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의 동선을 어떻게 저 어린 친구가 알고 있었을까. 예. 그 2가지 의문점이 생기면서 제가 이거 뭐 섣부른 예단은 절대 금물입니다만 네. 혹시 뭔가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을까 싶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예단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또 온갖 억측과 뭐 음모와 이런 것들이 난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되도록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 범행 동기 이런 걸 좀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 배현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엄청 트라우마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대중들하고 계속 접촉해야 되는 정치인의 입장이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할 거고, 또 네. 트라우마에 앞서서 이 머리를 다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후유증이 없다 하더라도 뇌진탕 이런 거는 두고두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신속한 쾌유를 빌고요. 트라우마가 잘 생기지 않도록 심리적인 그 케어도 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진수희 장관님 지적해 주셨듯이 뭐 배현진 의원이야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의원이긴 합니다만 개인 일정을 의원들이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일정을 뭐 블로그였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등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야 워낙 당 대표고 공개된 일정 중에 피습이었고,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잡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에 가입했고 이 대표의 공개 행사에 참석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일정들이 바로 그 직후에 의문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은 개인 일정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더군다나 중학생 덩치 큰 남자가 2시간 전에 앞서서 범행을 계획했을까 등등의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란 말이죠. 아니 김영주 의원님, 네. 개인 일정 공개하지 않잖아요. 당대표도 아니고. 개인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지만 굳이 알려면 알 수는 있죠. 예컨대 이제 지역 사무소도 있고 국회 보좌관들 사무실도 있습니다. 뭐 약간의 뭐 거짓말을 해서 친히 의원님 뵙고 지역에서 뵙고 싶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냐. 뭐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식으로 지지한데 이렇게 하면 뭐 그러니까 개인 연락처를 주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 몇 시에 거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러면 이 범인이든 누군가든 사전에 그 정도의 노력을 해서 배 의원의 개인 일정을 파악해야만 네. 저곳에 올 줄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상당한 공인되고 또 노력인데. 2시간 전부터 예. 수선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저희들도 보면 꼭 그 정치인들 주변에 매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치 메커니즘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잘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정말 뭐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했다면
뭐 국회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의원실에 전화를 해서 뭘 전달해 주고 싶다든지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뭘 의원님께 전달드리고 싶은데 오후에 어디 뭐 2시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예. 알 수 있는 또 지역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예비 후보 등록이 된 상태라서 어느 정도 일정 공유가 되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김광산 변호사님, 지금 김용주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이 배 의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있어야 의원의 비공개 일정을 알 수는 있다라는 건데 이게 알 수는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누구라 아무한테나 다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 건다 하더라도 뭐 누구십니까? 수상하면 의원의 뭐 공개 일정이야. 뭐 지역 주민 연찬회나 아니면 지역 주민과의 뭐 정책 발표나 이런 게 아니고 뭐 출판 기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의원 개인의 개인적인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적인 지인과의 식사랄지 그런 건 잘 안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일반적인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본인의 어떤 공식적 정치적 일정이 있으면 뭐 페이스북이랄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지하는 사항이 사적인 영역은 하지 않아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제 총선에 임박하면 사실은 그날의 일정을 많이 공유를 하죠. 그래갖고 지지자들도 그 장소에 오게 하고 더군다나 길거리 유세할 때는 또 지지자들이 많이 와서 세력을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저기는 전혀 의외의 장소 아닙니까?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공개적으로 뭐 선거 유세를 한다랄지 저런 일정 자체를 이제 보좌관하고 의원 본인 아니면은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 장소에 이제 왜 갔는지를 안 알려져 있지만 뭐 약속이 있다랄지 아니면 뭐 사적인 좀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저 장소가요. 사실 10대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 건물이? 예. 주로 이제 성인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지 10대들이 드나드는 건물은 아니다라는 그만큼 거예요. 좀 뭐 고급 식당들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뭐 아주 고급 뭐 미용샵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것도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어떻게 저 장소를 알고 갔고 더군다나 2시간 동안 배회를 했다는 거 보면 그곳에 언젠가는 배현진 의원이 나타날 거라는 걸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까지는 정확히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2시간 동안 돌다가 뭔가 배현진 의원의 차량이랄지 이제 그걸 발견하고 가서 미리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저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2시간이면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마냥 기다린 시간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어려울 것 같고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반드시 배현진 의원이 이곳에 온다라는 것을 알고서 기다렸다라는 건데 그렇게 기다려서 저렇게 잔인한 범죄를 할 정도로 배 의원이 정치 혐오의 대상이 돼야 되는지는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관님. 상황은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의원실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알아보면 알아볼 수도 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의외로 의원실에 그 며칠 전에 전화 걸려온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저 친구가 직접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그날의 동선을 뭔가 확인하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전화가 그렇군요. 왔었는지 이런 거는 좀 확인해 보면 금방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지금 배현진 의원실 쪽에서는 누군가가 뭐 동선을 물어보는 전화가 왔었다 이런 얘기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워낙 경황이 없을 겁니다. 수사를 좀 진행하다가 오늘 아침에 응급 입원을 시켰다고 하면 경찰도 제대로 된 수사를 간밤에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경찰도 밤사이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 못했을 가능성이 현재로는 큽니다. 무언가 지금 김정은 의원님 이 범인이 이상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정신 의료기관에 긴급 입원시킨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에게 뭐 스스로 이제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뭐 위험성도 있고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응급 입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지금 요즘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요. SNS에 본인들이 이제 아침 인사는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어디 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그 공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뭐 어디를 잠깐 다녀오는 일정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건 뭐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지역구 아닌 곳에서 의원의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정말 의문점이고요. 후보자들이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운동하는
하다가 아마 이 상황을 보고 좀 위축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염려도 동시에 되고요. 특히 이 범인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전부터 배회했는데 그리고 그 잔혹한 범행 이후에도 또 떠나지를 않았어요. 네. 그 장소에 어디 도망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고 또 어제 막 바로바로 속보가 뜨는 걸 보니까 예. 나는 촉법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말은 뭐 내가 내 죄값 당당히 치르겠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촉법 소년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를 본인 입으로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 가지 의문 네. 투성인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범행 전에 배회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담겨 있는 CCTV도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배현진 의원이 도착하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검은색 패딩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CCTV에 기록된 이 CCTV에 포착된 시간은 범행 30분 전부터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우리 채널A 기자들이 취재한 상황에 따르면 2시간 전부터 이 범행 현장에 이 범인이 피의자가 배회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두리번 보고 있죠.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얼굴을 범행 전후로 범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의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범행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되면서 이런 모습은 자신의 어떤 범행에 대한 심리적인 일종의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느낀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철저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 배회하는 영상을 보니까 더욱더 소름이 돋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뭔가 이제 본인이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저곳에 배현진 의원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고, 배현진 의원이 나타나면 반드시 유해를 가야겠다는 본인의 어떤 신념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제 경찰에서 응급 입원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횡설수설하면서 본인의 어떤 범행 동기랄지 이런 걸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응급 입원 자체는 이제 정신질환자가 이제 자해를 한다거나 예.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3일 동안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응급 입원 제도라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15세인데 이게 과연 정치 혐오, 증오 이런 범죄일까? 좀 약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 15세 소년 범인이 피해망상이 있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조현병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배현진 의원이 자기에게 계속 공격을 하고 어떤 자기에게 어떤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이제 이런 거에 휩싸일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언급하신 해당 증세와 이 범행은 아직까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이 없는데 이제 예. 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도 특정 질병명은 언급을 삼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발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네. 사실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정치 혐오와 아니고 개인적으로 배현진 의원이 나에 대해서 뭔가 한다라는 착각과 망상 증세를 그렇죠. 쓸 수 있다. 피해망상에는 착각이 있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중학생이 집요하게 저런 행위를 했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군요. 아니 저희가 법률 상담을 하러 많은 사람 네. 중에 하나가 TV에서 누구 한 명을 딱 지목하고요. 예. 저 사람이 TV 통해서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 뭐 그런 류의 어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정치 혐오나 극단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15세 소년이기 때문에 촉법 소년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피스과 관련해서는 신상 정보 공개하는 거 아니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의 어떤 강력 범죄에 해당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력 범죄와 관련된 신상 공개의 규정에 네. 청소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소년범에 대한 신상 정보를 좀 알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8초 동안 17차례 가격을 했다면 네. 굉장한 증오와 굉장한 분노심을 표출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노의 자체도 사실은 어떤 정치적 이유로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것은 뭔가 본인이 과도하게 몰입이 되고 정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기준을 넘는 그러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예. 상태에서 흥분을 해서 저랬을 가능성이 크고 저걸 자신의 어떠한 증오의 대상이 아니고 적으로 보는 거죠. 네. 나를 괴롭히는 적. 이제 그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저 정도 이제 공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잖아요. 그 가해자의 상태나 뭐 동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 학생이겠죠. 학생의 학교 그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생활이 어땠는지 가족이나 그 아이의 휴대폰 또 컴퓨터 무슨 어떤 내용들 주로 검색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를 조사해 보면 이거는 하루 만에 금방 다 밝혀질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경찰이 이 수사가 복잡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어제 늦은 오후에 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기 학생이 또 어린 나이고 하니까 뭐 밤샘 조사나 이런 거는 분명히 못했을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시킨 그 정도인 것 같아서 경찰이 오늘 하루에 좀 수사 진도를 빨리 좀 나가셔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 장관께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 피습 때와는 달리 이 가해자가 단독 범행인지 아닌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경찰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적어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 남성을 긴급 입원시켰다라는 조치만을 발표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 2시간 전에 범행 현장에 와서 30분 전부터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했다. 배의원이냐라고 2차례 가격 전에 신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봤던 건지 아니면 알았는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봤던 건지 이 두 가지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이 범행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공개가 되지 않은 개인 일정을 어떻게 알고 이 범행을 저질렀을까? 10대 청소년이 드문 건물이다. 도망을 안 가고 현장에 머무르다 체포된 것도 이상합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벌써 이 의문점만 해도 수두룩인데 경찰은 아직까지 이것 중 하나도 명쾌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조사가 덜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취재에 따르면 이 범행을 저지른 10대 중학생 피의자의 특징이랄까요? 주변인들을 통해서 몇 가지 취재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신 이상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 피의자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 주장이에요. A군 지인을 취재했는데 A군은 평소 정치 관련 글과 영상을 SNS와 단체 채팅방에 올리곤 했다.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근데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런 극단적인 테러 행위를 저지르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것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판단을 해서 입원을 시켰겠지만 입원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조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님, 네. 뭐 이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명확한 뭐 범행을 저지를 만한 단초나 네. 범행의 단서로 추정되는 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다 베일에 쌓여 우리가 있어요. 방금 여기까지를 종합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우선 정신적인 이상 여부에 대해서 우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어떤 그 동선을 미리 파악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의 어떤 그 의원의 개인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빼낼 수 있는가까지를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분이 정치적 선거구는 다르지만
학교 생활권은 같아요. 대치동과 송파는 거의 같은 생활권이기로 해서 자기 학생들, 친구들 중에 송파구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 친구들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얘기해서 배현진 의원이 어떻다더라. 뭐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누가 억울하게 졌다든지 이런 정도의 가짜 뉴스나 혐오나 이런 정보를 접할 수도 있고 예. 적대화했다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저 사람 내가 한번 혼내줘야지 하는 뭐가 모르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 잘못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각인되고 또 혹은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1월 초에 저는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저런 식으로 모방 범죄 한번, 가능성. 예,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 사람들은 중학생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올해는 전 세계 50개국이 총선을 열리는 뭐 해고 또 정치적 혐오가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15세가 옛날보다 훨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이 센 경우가 예.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 미리 너무 앞서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거구는 다르지만 생활구는 같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적잖이 많은 정보를 또 혹은 부정적인 정보를 자기가 편취 해설, 편향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을 대표하는 이 대표급 중량감 있는 배현진 의원의 위치는 아니었고 물론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아는 바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나 누구를 만나도 상당히 프렌들리하고 친근하게 응대를 하는 배 의원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왜 저렇게 잔인하고 집요한 가격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인 대목이 있습니다.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나 뉴스 속보가 나오면 가장 발빠르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